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박신동 대표님,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막 사람들이 초미의 그 하루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에이펙에서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 간에 만남도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미 관세 협정을 비롯한 무역 여러 현안들이 타결됐다. 네. 이 소식이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약간 뻥인 줄 알았어. 트럼프 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나오길래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죠. 확정이 됐습니다. 나자만 해도 사실은 뭐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장이 어떨 건지 많은 사람들이 9시만을 기다렸는데 그렇죠. 예. 초반에 쫙 나가다가 네네네. 약간 이제 정체 횡보하는 순으로 마감은 됐어요, 장은.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 장외에서 막 이렇게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많이 오르던데요, 분위기가? 뭐 분위기는 대형주도? 좋죠 오늘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여전히. 좋은 거 아니에요? 난 네, 아니 그렇게 네, 봤어요. 네, 제가 네, 아까 네. 삼성 뭐 하이닉스 이런 데 있잖아요. 잠깐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보니까 네. 올라가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하는데 일단 큰 거는 한미 관세 협상 이 타결된 것이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이라든가 산업 분야 이런 걸 좀 주목해야 하는지 또 우리 남은 과제는 뭔지 이런 걸 네. 좀 한번 짚어본 다음에 지금 이제 코스피 상을 어떻게 볼 거냐 4천을 돌파한 원인이 뭐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볼 거고 그리고 앞으로 5천까지 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 좀 하면서 부동산 시장 조금 잠깐 쟁점되는 한두 가지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네.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저녁 방송하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저녁으로 하기로 한 이제 네. 루틴으로 시작하는 날이네요. 그렇죠. 예. 지난주 2주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네. 오늘 많이 들어왔죠? 우리 제작진. 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많이가 얼마? 많이가 얼마야 한 도대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멤버십 10만 명이 안 되는데 10만 명이 어떻게 들어와요? 자, 저도 멤버십 10만 가입 후 10만 명. 멤버십 가입 후 처음이라고 이렇게 글들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분 덕분에 두 분한테 감사한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박시영 TV 멤버십 많이 해주세요. 네. 박시영 TV 고용도 많이 하시고 힘듭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먼저 네. 한번 우리 박신웅 대표께서 포문을 열어주시죠. 뭐 일단 총평 예. 잘했다 잘했어. 10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뭐 제 진짜 이거는 예. 우리 방송이니까 예. 여기 우리 편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한 98점. 오, 그래요? 예, 예. 이광수 대표님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 제 마음이에요. 저는 93점. 오, 그 평균 좀 박하죠. 평균 95점이네. 평균 95점. 93점. 98점 준 이유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예. 그 상황을 네가 현실적으로 답을 내봐라 해결해 봐라라고 하고 있는 상대가 있는 이 게임에서 그렇죠. 트럼프인데. 이 정도 이상 과연 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의 최대치까지는 해냈다. 그렇게 어쩌면 평가하는군요. 기대 이상의 성과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광수 대표는 반면 93점. 좀 짜. 좀 짜. 준 이유는 자요, 전 부동산. 그럼 이거 상관없잖아. 제가 이게 남는 사람입니다. 남는 사람. 상처가 남아 오랫동안. 우리 이광수 대표님 상처 빨리 부동산 이겨내. 때문에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빨리 이겨내셔야 하는데 이게 상처.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예상했었어요? 이번에 되리라고? 전혀 저도 예상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은 이번 에이펙 기간 안에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미중 회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바로 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안에 끝을 봤어야 돼요. 음. 그러면 뭐 취재 얘기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군부리 떼는 내용이라든지 뭐가 좀 나올 텐데요. 예. 실제로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정오 뭐 한 2~3시까지도 뭐가 안 나오길래 예. 확실하게 이번엔 좀 어렵겠구나. 음. 그리고 우린 입장에서는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원하지만 우리가 국익을 반납하면서까지 도장 찍을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약간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더 응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괜히 기대감 키우지 말고 정부를 그냥 응원해 주자. 네. 그래서 사실 기대를 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밤에 갑작스럽게 타결 소식이 나왔는데 네. 실시간으로 제가 그 보도를 봤는데 보면서 제가 당연히 내일 화제가 될 거니까 계속 타이핑을 치면서 포인트마다 찍고 있는데 다음날 제가 이런 방송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디테일이 너무 좋은데? 그럼 제가 쓰면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밤새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바로 환율 체크했더니 역시 시장 반응도 좋고 그랬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박신동 평론가는 또
새벽까지 모든 걸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 전날 네. 뭐 회의 소식까지 다 예, 정리해서 예. 대단한 분이 술을 먹고도 정리를 한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대단합니다, 진짜. 오타도 없어, 오타도. 아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우렁각 씨가 있다. 대신해 준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주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밝혀졌는데 네. 혹시 잘 이런 것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내용 일단은 중에. 뭐 예. 큰 틀에서는 뭐 3,500억 불이 뭐 사실상 현금 금융 패키지는 2,000억 불로 줄었다. 그리고 일시납 선불로 내놔라고 했던 걸 10년 뭐 연간 200억 불로 했다. 이런 네. 내용들은 그래도 오늘 하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실무진이 디테일을 안 놓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저는 여기에 이제 조금 예. 강점을 두고 싶어요. 예를 예. 들면 이런 거예요. 연간 200억 불을 10년 장기로 할부했다. 그게 단순히 한 방에 주는 것보다 나눠주니까 좋다 말고 이걸 금융적으로 보면 벌써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2천억 불 주는 거하고 10년에 걸쳐서 2천억 불 준다. 200억 불 줘봐요. 마지막에 10년치에 걸리는 200억 불은 지금 200억 불이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연간 뭐 5%씩만 더 떨어진다고 해봐요. 마지막 10년짜리는 지금보다 부담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한의 이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 시간은 우리 편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당장 2천억 불 주는 거하고 우리가 2천억 불을 갖고 있으면서 천천히 주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예. 그걸 복리 3%로 계산하면 10년 때리면 4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3,500억 불 현금을 2천억 불로 줄였지만 그게 느리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하면 다시 마이너스 400억을 해야 돼요. 1600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부담은 거기까지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늘렸다는 게 그런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네. 트럼프 물러나면 약간 뭐 바뀔 가능성 없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변동 가능성까지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넣어놨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10년이지만 트럼프는 3년 남았으니까. 그걸 버는 것도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우리가 네, 잡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 관련해서 사실상 미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까봐 우리가 늘 걱정이었는데 합리적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한다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있는 데만 투자하겠다. 넣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알래스카 가스전을 하자. 예. 미국의 뭐 중간 뭐 중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돈을 넣어라. 무슨 사회보장 시스템 같은 데다 돈을 넣어라. 이게 돈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일들을 미국이 할 건데 예. 이거를 일단은 깰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적어도 돈을 넣으면 그 돈이 시간은 걸려도 돈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거나 미국에게 그동안 10년 20년 벌어왔던 무역 흑자를 완전히 반납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넣으면 돈은 나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냥 근데 강탈되는 게 아니지 여기서 않습니까? 궁금한 거는 예. 그 전에 9대1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금 미정으로 남겨졌는데요. 예. 정확하게 미국이 당초에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원리금 상환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하자. 그다음에 원리금이 어느 정도 기본 원리금이 상환이 되고 나면 미국이 9를 갖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10 가져라. 그나마 너가 가진 10은 미국에 녹여져야 된다. 가지고 못 간다. 이 3대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대 5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예. 근데 그 뒷부분은 얘기가 없어요. 아직 그거는 또 추가 협상을 해야 돼. 예.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그냥 쭉 5대 5로 가자. 그렇지. 라는 걸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지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양보를 받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트럼프 3년 동안 그 뒤는 남겨놔. 트럼프 물러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미국 그렇죠. 하면 돼. 네. 모호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멋대로 투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자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투자를 하는데 예. 거기에 사업성 자문위원회 같은 걸 우리가 따로 두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다. 예. 경제성 분석을 우리가 하는 거를 꼭 협의해 달라. 이걸 하나 이제 이번에 넣었고요. 너무 좋죠.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업해도 서로 간에 못 믿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경리는 내 조카를 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자기 측근들을 심고 그 손을 타서 돈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에 집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PM이라고 하는데 네. PM을 우리가 맡기로 했어요. 아,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네. 마지막에 도장 찍고 영수증 빼는 건 우리란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이거를 돈을 만져본 실무단에서 아마
제대로 이거는 안정장치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김영범 실장님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근데 이번에 산업부장가 되게 칭찬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터프하다. 이러면서. 예. 잘했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 관련해서 이제 엄브렐러 방식을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시동 펀드에 돈을 넣었다. 그 다음에 박시영 펀드에도 돈을 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한쪽이 수익이 좋고 한쪽이 수익이 안 좋아. 저쪽으로 옮겨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깨야 돼요.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금 내고 뭐 내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박시영 펀드에 들어가려면 또 새롭게 들어가는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경제 만화방이라는 펀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돈을 넣으면 그 밑에 세부적으로 약간 모자 구조처럼 자펀드 구조처럼 돼서 박시동 펀드에서 야 박시영으로 옮겨 그럼 그냥 별도의 절차 없이 쑥 옮기고 야 거기 다시 옆에 있는 이광수 펀드로 옮기고 또 옮겼다가 요 밑에 있는 자식들끼리 서로 이동을 수평적으로 편하게 하는 구조 요거를 이제 엄브렐러 구조라고 그래요.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게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게 왜 유리하냐면 리스크 회지하는 데는 이게 최고예요. 좋네. 그러니까 투자처가 몇 군데가 있으면 네. 그중에 상황 봐서 여기 좀 아니다면 이쪽으로 빼고 그걸 유연하게 할 수 그러니까 있다. 제가 볼 땐 여기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팀이 미국에 돈을 넣고 털리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반드시 뽑아온다는 걸 제가 볼 땐 이거를 최고의 목표로 삼은 것 같아. 그러네. 그게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98점. 네. 그리고 이 엄브렐러 구조 또 장점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한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를 했어요. B 프로젝트에 손실이 났어. 자 저쪽으로 돈 옮기자라고 옮길 때 이게 사실상 신규 추다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돈 넣은 걸 가지고 이익금을 빼서 거기다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네. 새롭게 신규 집행 없이. 이게 얼마나 좋아요. 환 부담 없이.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이번에 다 들어갔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결이 되면 우리 경제, 우리 업종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14조 8천억이거든요. 예. 대충 15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관세 이 협정이 타결이 안 되면서 네. 상호관세 25%를 그대로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손실로 잡히면 연간 8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타결이 만약에 되면 15%로 이제 관세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조 정도 효과를 이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5조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는 일이 되니까 크게 이제 그나마 좋아지는 네. 거고 그리고 일본과 유럽과 일단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하게 되니까 부담을 많이 덜은 거죠 미국에서. 네. 그리고 반도체가 사실상 최애국 대우입니다. 대만보다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 뭐 게임 다 된 거죠. 물론 일본이나 미국도 좀 있습니다만 번함 안 합니다. 최애국 대우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데가 그렇죠. 순풍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의 원투펀치 반도체 자동차의 큰 먹구름이 일단 걷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약품 쪽도 제약 나오고요. 관련해서도 사실상 무관세입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뭐 바이오 입장에서는 큰 훈풍이 분다. 왜냐하면 지금 조그만 약이라도 수출하려고 그랬으면은 공장 지어 이래야 되거든요. 미국에 공장 없으면 관세 100%야. 현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거기 그 무풍지대로 이제 피해가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쪽은 관세가 지금 50%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이번에 협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아쉬워서 추가 협상을 좀 해야 될 부분처럼 일단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능한 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달러로 바꾸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외환보유고 그다음에 국부펀드 KIC가 갖고 있던 해외 투자금 여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을 최대한 활용해서 150억 불 이상은 만들어낸다라고 하니까 환충격은 상당 부분 그래도 디펜스 된다. 이렇게 환율이 봐야 약간 되겠죠. 조금씩 안정화되는 안정화되고 느낌이에요. 있죠. 예. 근데 뭐 보니까 삼양식품이나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미국이 많이 수출했던 네. 이런데도 오늘 굉장히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 뭐 특별히 이 관세 협정에 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분위기 자체가 미국 쪽에 수출을 원래 했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그럼요. 주목받는 그런 미국향 모든 품목은 그냥 기본적으로 25%를 맞는 거예요. 이게 상호관세거든요. 한 국가가 한 국가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는 게 상호관세인데 자동차 아니라도 다 25%를 맞다가 이게 이제 타결이 되면 다 15%로 내려가는 거예요. 개별 품목 관세는 별도인데 철강 아까 얘기한 것 그런 개별 품목 관세가 없는 일반 관세가 25%를 맞다가 15%가 되니까 혜택이 거의 있구나. 모든 섹터에서 미국향 수출은 10% 정도씩 앞으로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보수지 경제지 뭐 이런 데들도 되게 호평을 했고 조선일보 사설로도 맞습니다. 네. 보도된 게 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이쪽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이
기금 형식으로 이걸 투자할 것 같고 또 미국도 이제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관세 인하는 빠르면 11월 1일 늦으면 12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돈이 집행되는 집행 개시일이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들을까 봐. 트럼프 우리 방송까지는 안 듣겠지. 협상은 얼추 맞춰졌는데 예, 그래서 첫 돈을 언제 넣을 거야. 아. 그 타이밍이 예. 최대한 늦춰질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툴은 만들었는데 돈 예. 꽂히는 게 늦어져야 예. 되잖아요. 우리는 예. 그럴수록 유리하다고 아까 예, 말씀 예, 주셨잖아. 400억 얘기, 400억 네, 불 네, 네, 얘기도 네. 하셨고. 그리고 이제 조선 관련해서도 섹터가 참 좋은데 지금 1,500불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단순히 이제 직접 투자 아니고 배 만들 때 들어가는 선박금융이 굉장히 또 크거든요. 예. 거기 들어가는 그 모든 금융 비용, 음. 보증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것도 다 1,500불에 포함해지기로 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 뭐 예. 조선소 인수하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다른 것까지도 우리 비용에 넣어준다고 하니까 예. 운용에 뭐랄까 스페이스 묘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많이 되니까 예. 너무 좋고 더군다나 원자력 추진 핵잠 핵추진 잠수함. 예, 핵잠이 지금 일단은 오케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뭐 미국 필리조선소에 만들어라 그러는데 거기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뭐 못 만들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건 한화. 하나에서 가 하든지 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현대랑 같이 해도 상관없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또 조선주 전체적으로 또 그거는 폭풍이 보니까 우리 정부도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핵잠은 예.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까지 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근데 뽑아내는 게 중요하죠. 아까 네. 보니까 오후에 보니까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막 들려. 미국에서는 네. 뭐 그 석유하고 무슨 뭐 가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구매하기로 해서 네네네. 실제 뭐 9천억 불에 달한다. 아이, 뭐 뭐 이런 그런 식의 거는- 막 소문들이 막 들리는데 이건 미확인 예, 그렇기도 정보라고 하고요. 보여지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음. 산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거기 가스가. 그러니까 사줄게라고 아무리 선언을 해도 예. 나와야 사지.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 예전에 예, 예, LNG 뭐 이런 거 네, 호주에서 맞아요. 카타르 이런 거 하는 거 미국 거 좀 하자. 그때 이광수 네. 대표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줄 그런 거좀 테니까 해줘도 되잖아. 뭐 1,000억 불이든 2,000억 불이든 사줄 테니까 주기만 해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규모가 전체적으로 결정됐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어디에 투자할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퀘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투자해라고 해서 돈은 끌어왔는데 예. 어디에 투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제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로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잘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큰 분야만 일단 결정됐지 구체적으로 이런 결정들이 안 돼서 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사항을 관심 있게 본 건 뭐냐면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차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다.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막 분석해서 어느 분야가 좋아지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광수 대표님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너무 요즘에 스트레스 많고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아니 무슨 한국 말씀- 시리즈 응원할 하나 오늘도 하나? 오늘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한국 시리즈 응원하러 가서 목소리가 여러분 저 이광수 나는 뭐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였구나 하나. 여러분 이건 진짜 얘기를 해야 돼. 네. 이광수 대표님 관상 보세요. 얼마나 솔직히 선비처럼 생겼습니까? 예, 인지하고.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오래 방송에서 봤지만 얼마나 말투 예, 우아하고 예. 험한 말 안 하고 예. 그야말로 인격체 아닙니까? 네, 야수야? 야구장에 갖다 놓잖아요. 야수? 개그맨이 돼버려. 야, 너 뭐냐? 막 이러면서. 야, 그 최강우 원학 한번 해야겠는데.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추후적으로 이것 때문에 막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조금 이번 과정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도 느낀 건데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이제 막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다. 시장의 반응은 개인들은 엄청 사고 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고 예.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오늘 그쵸, 하루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뭐 이거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는데 이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측면에서 어떻게 볼 건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박시동 대표는 오늘 장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생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내일 보실 분들은 이제 어제 장이라고 보겠죠. 내일 이제 네. 7시에 오픈되니까. 오늘 장, 목요일 장 같은 경우로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이 슈퍼 이벤트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 돼서 타결이 됐는데 분석해 보니까 우리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럼 환율 지금 뭐 작살 났고 많이 올라가고 주요 섹터들 막 지금 현대 막 더 빠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방어했다는 게 사실은 무형으로 보면 플러스예요. 잘했다고 그렇죠. 보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한중 회담이 있어요. 네. 여기에 미치는 또 우리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다 이 슈퍼 이벤트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어저께 있었던 한미 타결 영향이 하나 있었고요. 네. 사실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연준발 뉴스의 훈풍도 좀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가 일단 인하가 됐고요. 예. 금리 인하는 뭐 99% 확률로 인하될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큰 나라가 금리 관련해서 사이클을 이제 변동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큰 선박이 이제 이렇게 기술을 돌리듯이 천천히 돌리지만 돌리면 이제 쭉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인하를 얼마나 더 할 거냐에 관심이 있는데 네. 인하는 했는데 향후 심지어는 바로 이제 바로 다음번 FOMC에서도 추가 인하를 장담하지 않는 식의 멘트가 좀 나와가지고 조금 시장은 실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하는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QT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12월 1일부터 종료한다는 선언이 나왔어요. 요거를 일단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미국은 사실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오거나 하면은 그냥 돈을 뿌려서 해결해요. 뭐 서브프라임 뭐 모기지야? 금융사 무너질 것 같아? 살아날 때까지 돈 써.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돈 찍어. 그렇게 해결해. 예. 이게 이제 양적 완화. 예. 그렇게 돈을 쫙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럼 예. 그 풀린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뽑아야죠. 그렇죠. 다시 빼야 됩니다. 예. 유동성을. 예. 그렇게 반대로 가는 게 양적 긴축이에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뭐 연준의 뭐 대차 대조표를 맞춘다는 뭐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연준이 야, 너 국채 사. 그러면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쉽게 말하면 그걸 사야 돼. 그러면 사. 그럼 국채를 받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연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러니까 양적 긴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종료한다는 건 뭐냐면 시중에 돈을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도 인하하고 QT도 종료된다. 그럼 돈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나죠. 늘죠.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좋아요? 좋아하죠. 좋아서 부동산도 몰릴 거고. 그렇죠. 뭐 부동산까지는 아니라 증시는 뭐 날아가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그래도 훈풍이 좀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어제 이제 한미 관세협정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면 하이닉스 물론 오르긴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한 정도는 아닐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삼성전자 오히려 좀 더 올랐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보다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하이닉스가 제가 그러니까 기대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났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몇 년치가 뭐 다 그럼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뭐 50%예요. 예.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원 팔았는데 50원 남기는 장사가 이 제조업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 진짜 대단하더라고. 어마어마한 건데 예. 이 실적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뭐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이 정도 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아, 시장이 다. 예, 그러니까 그 예상치를 얼마나 뛰어넘었나 깜짝 발표가 있나 요 부분에서의 깜짝 효과는 좀 없었다. 아.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내년도 물량까지 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족족 지금 번호표 끝나도 내후년에 받아요. 그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일부 증설이라든지 예. 생산량 뭐 증산을 통해서 그렇지. 이 물량을 맞춰서 잘 될 때 쭉 뽑아야지를 그렇지. 공격적 바랬는데 투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이 뭐냐면 예. 만약에 실제로 사이클을 좋게 생각하고 증설이 들어갔는데 예. 사이클은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 늘려놓은 공장에 놀 수가 놀 있으니까.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항상 이 사이클 산업의 엇박자인데 그럼 약간 보수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느낌이 그래서 들었구나. SK가 물건 엄청 잘 팔았고요. 음. 앞으로도 잘 팔릴 겁니다. 다 팔았어요라고 선언했는데 증산 계획을 지금 현재 시장에다가 멘트를 안 줬어요. 아. 그러면은 뭐냐? 설비 증산이 아니라 가격을 계속 뻥튀해 가면서 충분히 벌 수 있다. 혹시 이런 작전을 세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뭐 너한테는 나쁘지 않겠지. SK 너한테는 나쁘지는 않겠으나 반도체 전반적인 소부장이나 설비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약간은, 그렇게 예. 본격적으로 쫙 투자를 해야 소부장들이 같이 다 동반 예, 상승할 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끌이로. 약간의 퀘스천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반대죠. 거꾸로 삼성은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젠슨왕이랑 지금 삼성 이재용이랑 지금 폭탄 좀 먹고 있거든요. 깐부치킨에서 뭐 하고 있다며.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젠슨왕 연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혹시 메이비 그 기대감이 있구나. 뭐 그래서 차라리 기대감 쪽으로 오히려 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너 있잖아 너는 좀 어때라고 해서 사실 삼성을 조금 더 기대감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네네. 거기에 최태원이 없고 이재용하고 정의선 두 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굳이 막 군부를 좀 막 떼는 중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뭐 서로 더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주식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광고 하나 하고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하는데 하루힘 홍삼의 광고 요정이죠 우리 이광수 대표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애울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인 홍삼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가 만든 유일한 수험생 영양제 하루인 홍삼. 2학기 기말고사 수능 준비하는 자녀들은 지치지 않고 잘하고 계십니까? 수험생 피로회복에 제일 중요한 15일 동안 아침 2알 저녁 2알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인 홍삼은 피로회복의 특효인 홍삼 녹용 치매기든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회복으로 잘 알려진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기회복 특효 침향과 녹용도 하루 16mg, 지구력 성분 옥타코사놀이 20mg, 에너지 면역력 성분 비타민 B군과 아연이 고함량으로 구성된 복합 영양제입니다. 만성 피로면 기존 비타민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액상 홍삼, 액상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매번 먹일 때마다 넘기기 힘들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도 스트레스입니다. 하루인 홍삼은 작은 알약이라 냄새가 없어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제품 구매평을 꼭 확인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만성피로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서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치매약이든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꼴. 2학기 기말고사 수능 수험생에게 막판 뒤집기 힘을 주세요. 아래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임 홍삼을 검색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하루임 홍삼. 이광수 대표님 광고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코즈 베개 마저 광고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즈 베개 요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저 집에서 배구 자죠. 배구 자고 있죠. 네. 저도 어제도 잤습니다. 네, 매일 배구 자죠. 안 싸웁니까 이제 아들하고? 저희 엄청 주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안 싸워 이제. 안 싸우죠. 하나씩 사이좋게. 네, 2개씩 뺄 수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위해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전문가가 2년 동안 설계하고 개발한 제품이 바로 코즈의 두부 베개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품절 대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해 주신 분들이 바로 받아봐야 하는데 순차 배송 중이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조금 있다고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추가 입고분도 주문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고민 중이셨던 분들 오늘 바로 코즈 두부 베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두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 베개 지퍼 열어보면 히든넥이 있죠. 히든넥. 네, 요거. 근데 색깔을 보면 두 색깔이 있어요. 하얀 색깔과 약간 청색 계열. 네, 청색 계열, 하얀 계열과 청색 계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듀얼 서포트 칩입니다. 경추 지지를 도와주는 듀얼 서포트 칩이 히든넥에 이렇게 내장돼 있어서 개인의 체형과 취향에 맞게 높낮이 완전 좀 빼면 낮아지고 다 넣으면 조금 높아지고 맞습니다. 이런 거니까 높낮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후두부 얼굴 쪽은 부드럽고 보온력이 좋은 3D 화이버 소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부 베개라는 이름처럼 포근하지만 꺼짐없는 3D 코튼으로 경추를 지지해줘서 어떤 자세에서도 잠자리가 편하다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히든넥도 윗면은 지지 기능이 되는 쿠션, 아랫면이 통기성을 강화한 원단으로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또
듀얼 서포트 칩은 분리가 가능해서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통세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지코지 두부백의 포근함을 최대 56% 특별가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박시영 TV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 이 베개 커버도 아울러 선물로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 꼭 코지코지의 두부베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이 좋아야 돼. 수면. 이 네. 베개가 네. 또 장점이 뭐냐면 엎드려서 잘 때 되게 좋아요. 저는 누웠다가 옆으로 했다 또 엎드렸다 진짜. 이렇게 막 돌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좋아. 이거 엎드리면 여러분 주름이 안 생겨요. 얼굴에 뭐 주름이 안 생겨요. 최고야 최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주식 얘기 해볼까요? 우리 이관수 대표님. 지금 현재 장 계속 지수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제 방향성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잠깐 보실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네. 어쨌든 4천이 저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예. 여러분 뭐 너무나 당연한 건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르긴 하지만 속도가 이제 문제겠죠. 얼마나 이제는 그동안 빨리 올랐는데 예. 저렇게 계속 빨리 상승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이 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저는 그래서 이 에이펙이 되게 중요한 전 기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에이펙을 기준으로 놓고 그 전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여기에서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게 저는 오늘 장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약간 그러면 당분간 행보로 갈 수도 있다. 속도가 좀 늦어지겠죠. 아 올라가는 그리고 속도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면 예. 이게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키워주세요, 조금 어쨌든 밑으로. 예.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지수를 그동안 빠르게 끌고 온 건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동안에서 그러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예.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막 100% 넘게 엄청나게 오르고 삼성전자가 상대 수익률이 저렇게 높으니까 지수를 끌고 왔죠. 예,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같이 사고 반도체 업황 호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에이펙을 기준으로 해서 뭐 기대감도 많이 작용됐고 그랬는데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씩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쉽게 예. 말해서 지금 수익으로 이 주가가 충분히 설명되느냐를 이제 퀘스천을 좀 던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아까 박시동 대표님이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SK 하이닉스가 너무 잘 돼요 장사가. 그런데 네. 그걸 다 당겨와서 평가했는데도 조금 비싼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가 안 좋다 아니 뭐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다 반도체가. 이게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대장주들 묻지마 투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반도체가. 부담을 조금 느끼기 시작해서 저런 상승세가 이제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퍼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어쨌든 기준은 그동안 안 올라왔던 주식들. 그런 그리고 주식을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시가총액이 큰 순위별로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주 단순하게만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그동안 많이 상승했는데 예. 이 상황에서 딱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여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네. PBR이 1.5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두 종목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제 삼성전자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것만 보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 오른 폭이 그렇게 이제 가파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전체 업종으로 이제 확대를 좀 해보면 키워주세요. 네, 키워주시면 이제 표시해드린 저 종목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회사들을 이제는 표시해드린 건데 네. 이런 저런 종목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왜 올려준 종목들이 그러니까
표시해드린 거. 저기 상대적으로 색깔 밸류에이션이 낮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현대차 맞죠? 지금 색깔 그렇죠. 들은 거 기아, PBR이 낮잖아요. 예, KB금융, 네이버, 삼성물산 또 밑에 또 있나요? 예, 삼성물산 그다음에 신한지주, 삼성생명, 한국전력,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저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보세요. 네. 이게 그동안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죠. 높았죠.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게 내가 종목을 더 사고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거에 일종의 베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옥석을 이제 가리겠네. 그러니까 옥석보다도 그동안 안 올랐던 거에 관심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에 관심이 관심. 있는데 예. 만약 저런 종목 중에서 트리거가 생기면요. 갑자기 2배도 되는 거예요. 원래 실적도 좋고 괜찮은데 주목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실적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안 좋았는데 예.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 예. 그리고 뭐 이유가 뭔가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이유가 또 생겨요. 그러면 주가가 확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몰리겠네 그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오른 주보다도 이제 주도주 중심의 매매를 하셨다면 이제는 소외주 중에서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 트리거가 생기면요. 네. 주가가 확 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아까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보면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나요? 네, 코스닥도 상관없는데 코스닥도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코스피를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지수하고 연동돼서 얘기하면 네.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여러분들 ETF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예.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죠.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그렇게 의미 있게 시세를 못 내주면 네. 이제는 ETF의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될 거예요. 그러겠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워낙 크니까 차지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밑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막 엄청 올라도 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한 올해 말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코덱스 200처럼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데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소외됐던 개별주 중심으로 가고 그 소외됐던 개별주 중심으로 ETF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따는 없어. ETF는 ETF의 상승률 자체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뭔 그래서 업종이든 간에.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 단기로 보면 12월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 어쨌든 지수 ETF 투자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네. 사는데 네. 이제 저런 종목들 중에서 이벤트가 생기거나 트리거가 생기면 네. 갑자기 확 튈 수 있다. 그러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 대신에 제가 묻는 거잖아요.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지난번 그랬잖아요. 그건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건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 일단 세게 질러야 된다. 이미 많은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혼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네.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 네. 야, 근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겁니까? 4천은 처음 4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장 흐름이 전대미문입니까?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상법 개정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새로운 법들이고 이런 변화들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 정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아직 주식시장에 전격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도체만 끌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얘기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주가가 오른 거는 한 30%밖에 없다. 70%는 AR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 그리고 금리 인하로 해서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이 오른 거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상화에 대한 노력 그리고
법 개정 그리고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5천이 넘고 6천이 가고 7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열심히 반영돼서 4천이 갔다? 그러면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저 박신웅 대표가 그 얘기했다면서요. 4천은 이미 지나갔다. 아. 앞을 봐라. 그렇죠. 되게 좋았어요. 네. 너무 명언이야. 언제 사천 가나 꿈같이 기다리던 때도 있었지만 네. 사천 찍는 순간 이미 과거고 역사예요. 우리는 이미 사천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계열을 눈을 미래로 보고 이제 얘기하면 되지. 뭐 새삼스럽게 사천 얘기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우리 이제 이광수 대표님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또 약간 그런 부분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당연히 사천을 전후한 박스권 내에서의 좀 조정은 무조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조정 끝에 힘이 빠질 거냐 그리고 또는 그냥 조정이 오래 갈 거냐 그러니까 끝을 내릴 거냐 생각보다 오래 횡보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냐 이 세 개의 네, 큰 네. 흐름 속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중 있다. 제일 많다. 맞는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섹터별로 흐름들이 현재 다 일단은 좋다. 지금 베이스 4천 베이스라고 찍고 오늘 베이스로 봐도 업황이 꺾이겠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조선 본격적으로 하겠지. 군함도 더 만들고 예를 들면 큰 예, 틀에서 반도체 한겨울 지났지. 예.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는 일단은 슈퍼 사이클이에요. 예. 그럼 이제 꺾이는 소스가 진짜 2027년 8년까지 안 나올 수도 있고 긴 사이클인 줄 알았더니 좀 빨리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베이스로는 안 나와요. 그 아직. 에너지도 막 지금 막 그리고 돈, 뭐 데이터 센터니 데이터, 뭐니 해서 막 들어오잖아. 에너지 없이 데이터 센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원전, 예. 전력 송배전, 예, 선전, 예, 예. 전선. 그다음에 데이터 AI. 예. 여기가 다 묶여지는데 예. 거기에 갑자기 이제 데이터 센터에 2차 전지까지 들어간다고 지금 이제 나오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힘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조정은 어느 정도 봅니까? 그다음에 예상은? 이제 그러니까 조정은 그런 식으로 계속 되는데 예, 예. 거기서 위로 올리는 이제 또 다른 부스터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제 전반이 살아나는 거. 예. 성장률이 근데 이번 분기에 1.2로 깜짝 반등했거든요. 예. 내수 풀리고 정부가 그냥 돈을 돌게 하고 예. 뭐 이런 예. 것들. 그다음에 환율이 조금 안정. 좋아지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환율을 잡아놨는데 이제 낮아지면 1,300대로 들어오면 예, 더 좋은 거고.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적, 환율, 그다음이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인데 반대 그다음에 이제 정책 모멘텀. 하반기에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한 법안은 일단 통과한다는 거 민주당이. 예. 이거 잘해야죠. 예. 민주당이 여기서 삐끗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은 빨리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일단은 연초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김영환 의원 네, 김영환. 그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하세요. 우리 방송 나오니까. 아, 김영환 나와요? 당대표 예, 예, 정무실장이야. 예, 예, 예. 중요하잖아요. 경제에. 네. 김영환 의원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민주당이 그걸 계속 부스트업 해줘가지고 우리끼리도 계속 뗄감을 제공해주는 것들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은 잘 얼마나 축소해서 넘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를 또 꾸준하게 또 매수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익 실현, 뭐 분할 매매 뭐 막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광수 대표님이 늘 얘기하는 고점에서 어디가 꼭지점인지 우린 모른다. 기다렸다 제일 올라갔을 때 좀 빠지면 마이너스 10% 구간에서 익절을 해라. 그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교과서점.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수 투자할 때는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전망하면 이제 빠질 때 더 많이 사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기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을 지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나에게 여윳돈이 2천만 원 있어. 예를 들면 여윳돈이. 그러면 주식을 뭐 ETF도 아무튼 뭐 어떤 아까 오르지 많이 안 올랐던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해. 그러면 한 1,000만 원이나 1,500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한 500만 원 남겨놨다가 좀 좋은 주식이 있으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를 좀 팔고 이익을 약간 남기고 더 좋은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게 좋은 건가요?
개인적 질문 같은데요. 아니야 개인적 질문 아니야. 저는 개인적 질문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서 이익이 나서 그걸로 팔고 다른 데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주식은 원칙은 지켜요. 올라가는 주식이나 빠지지 않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으라. 네, 계속 갖고 계시고 저는 어쨌든 그건 계속 갖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지수 투자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수가 정체되거나 혹시 조정받으면 더 많이 하시라. 아 오히려 더 많이 하시라. 더 많이 하시라. 그건 계속 가니까 만을 향해서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좀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지수 쪽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에서 정체되고 지수가 이러면 이제 좀 지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럼 나중에 쫓아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하다가 6천 찍어. 하다가 나 그러면은- 잠깐 해외 갔다 왔는데 6천 찍어.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지수 투자는. 네. 네. 믿는 한이 투자하셔라. 자, 해남 고구마 먹으면서 여러분들 또 질의응답 또 받아. 이거 너무 좋아. 예전에 박재원 의원이 이런 거 잘 보내주셨는데 해남 고구마. 아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하나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그걸 왜 물어? 참. 3점 이기고 있대. 네. 나 진짜 야구에 이렇게 몰입하는 분 최강욱 의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보내 이광수 대표님. 얼굴이 지금 화색이 돌아요. 3점 이기고 있다니까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남단이죠. 땅끝 해남에서 만든 고구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닷바람, 비옥한 토양이 만나는 곳. 거기서 자란 고구마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셔보세요. 저는 아까 낮에 먹어봤는데 자연이 키우고 농부가 지켜낸 달콤한 약속. 해남 매일시장 전통시장에 갓 나온 핵고구마입니다. 핵고구마. 직접 재배해서 시장에 내놓으시는 정말 정 많고 넉넉한 인심의 고운상해라고 있습니다. 고운상해 상인의 올해 갓 나온 고구마고요. 밤꿀 고구마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밤 고구마의 포슬포슬한 식감과 호박 고구마의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해남 고구마만의 특징이 담겨 있고요.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해남 고구마 유명하다는 건 많이 알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해남에서도 특상 제품입니다. 가장 좋다는 제품인데요. 좋은 품질의 고구마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와요. 비세척 상태로 보내오기 때문에 흙이 묻어 있더라고 약간.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고구마는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직접 재배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특상 제품으로 5kg 23,000원 무료 배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장날닷컴 전남 그 상인연합에서 하고 있는 장날닷컴에서 단 한 개를 구매해도 무료로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한 개를요? 예. 이거 한 개요? 한 박스겠지. 그렇게는 안 팔아. 전통시장이 온라인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장날닷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합니다. 장날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전남에서 나온 특산물들 굉장히 많이 구비가 돼 있고요. 특히 이 해남 고구마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운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맛있고 이거는 겨울 이거는 월동 준비 상품이에요. 그죠? 예, 겨울 맞아요. 준비해야죠. 아니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가면 항상 있어요. 항상 잘 이거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중요한 이거 거는 진짜 맛있네요. 한 개만 먹어야 하는데 가면 3개씩 먹고 이래서 문제입니다.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기도 하고. 자, 부동산 시장 잠깐 하고 질의응답 들어가면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MBS 여론조사 나온 거 그 얘기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거래세 인하하고 보유세 인상 최근에 다른 데서도 조사했었는데 MBS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더니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인상하자. 찬성이 50이 반대가 36으로 높아요. 그 패키지로 가자.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거는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거 뭐 일부 민주당에서 지금 정부에서 12월 달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공급 대책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현희 최고께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자. 일부 서울 지역 육사 지역 뭐 늘 나오잖아요. 육사 공간 삼성역 공공부지 활용검토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만 간단히 보고 이야기하고
네,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주택 공급이 중요하죠. 예. 주택 공급이 중요한데 뭐 이런 그린벨트 이용하고 공공부지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시장에 공급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세제에 대해서 같이 한다는 정비가 거죠?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가 있다고 전 보고 얼굴이 좀 펴졌어. 내가 그래서 이광수 얼굴피라고 소개한 거야. 예, 그리고 조금 이제는 기조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대표님? 예. 약간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제가 그래서 엊그제 그 김영환 의원 나왔을 때 거기가 또 부동산 정책이라 이런 게 관심 아니 전문가잖아요. 김영훈도 저랑도 친한데 경제통은 경제통이에요. 네. 네,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여론들이 있더라. 그때도 여론조사 하나 나왔었거든. 그랬더니 본인도 개인적 소신은 공급 대책하고 세제가 같이 발표돼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좋다. 밀어붙여라. 개인적으로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또 더 이제 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는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마치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손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 뭐냐면 대책이 아니라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시장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론조사와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좀 기조가 바뀌는 것도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고구마 진짜 맛있네. 맛있죠. 네. 저 벌써 다 먹었어요. 진짜 진짜 꿀밤 고구마네요.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그리고 고구마를 한 개 정도 먹으면 지겨운데 이거 안 지겨워. 남겨놓고 좀 이따 다시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데. 자, 질의응답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일상의 행복님이 15,000원 혹시 윤일상님? 보내주셨고 윤일상님은 좀 더 보내도 되는데. 윤일상 형님이 4,000 넘을 때 지금 해외에 있거든요. 카톡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야 4,000 넘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더 사냐 막 이러고. 바람처럼님도 고맙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번 보내주셨는데 2,000원 한 번 또 2만 원 한 번. 3만 원. 아, 2만 원. 예, 그다음에 으뜸이님도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노인과 파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의 도움으로 뭐 성과가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아, 저분은 예, 아시는 분이요? 아니야 모르는데 특정 종목을 네네네. 50% 수익을 냈다고. 아, 일단 럭키 축하드리고요. 러브인 4589님도 2만 원 후원해 주셨고, 예, 레전드 3857님도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디님도 후원해 주셨고요. 좋은 아침님도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문 쭉 볼게요. 주디님 저거 네. 저 질문 받아줘야 할 것 같은데. 현대차 관련 나온 뉴스 두 가지. 3분기 영업이익 29% 감소. 현대차 자사주 처분 결정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상승 또는 하락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뭐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냥 안 좋은 상태로 두드려 맞은 건데 왜 안 좋냐?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관세 문제 때문인데 어쨌거나 오늘 한미 협상으로 그 어두운 제일 추운 겨울은 지나갈 거로 보인다라고 네, 오케이. 하니까 문제 없고 자사주 사기로 한 거 좋은 건가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예, 좋은 거고. 그건 좋은 거잖아.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배당도 좀 늘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까지 같이 뛰고 있어요. 뭐 네. 좋은 겁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현대차가 어쨌든 밸류에이션도 쌌고 그동안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안 올랐는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자동차 부품주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엄청 싼 게 너무 많아요. 자동차 부품주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저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부품주는 멍망이에요. 근데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품주를 한번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그 소부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 납품하는 부품주 이런 데 주목해라. 오늘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네. 근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는 그런 부품주들도 많거든요. 아, 예. 네, 그런 부품주 한번 관심 있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전드님이 아까 코덱스 200에 5억 이상 투자해 수익률 30%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노후 대비 자금이라 향후 10년 이내에 쓰일 돈은 아니지만 큰 금액이라 신경 많이 쓰인다고요. 지수 추종 ETF는 손절매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 큰 조정이 여러 번 와서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팔아야죠. 그땐 팔아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거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대응이 아니고 한 번에 다 사놓으셨으니까 예. 이제 지수가 만약 크게 떨어지면 더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응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뭐 하이닉스나 이런 거 삼성전자나 큰 데 있잖아요. 목돈 막 세게 넣어서 네. 이렇게 수익을 올리신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 주변에. 그러니까. 요즘에 많죠. 네, 요즘에 좋은 아침님도 10,000원. 그래 브루스님 3,000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김영구자님 파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고 지난주 현대자동차 15% 오를 때 2% 빠지고 관세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팔았는데 지금 보니 큰 손해 본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질문이 조금 불명확한데 현대자동차가 15% 오를 때 2% 빠지고 이게 좀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뒷부분에 저 선생님 질문은 관세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팔았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충분히 뭐 우리가 당장 어저께처럼 갑자기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뭐랄까요 예측을 계속 해가면서 짐작으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그 호재를 판단할 정보나 이 지식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으나 보통의 분들이면은 지레짐작으로 이거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사야지. 이번에 뭐 작살 날 것 같으니까 난 무조건 뺀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측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이고 오늘 하루 지났어. 진짜로 관세 협상이 안 됐어. 현대 큰일 났네. 그렇게 해서 조금 빠질 때 2% 손해 더 보더라도 확인해도 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통과됐어. 그럼 20%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미리 지나치게 많이 예측하기보다는 이광수 대표님이 늘 여러분께 말씀 주시는 거 대응을 차라리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아마추어가 예측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상회복님은 오늘따라 세 분이 다 차은우 같이 보인다고. 술 드신 건 아니죠? 예. 쑥스럽다. MJ님 멤버십 가입하고 처음 보는 생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녁 방송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소주님 친구한테 인투셀 생일 선물 해줬는데 너무 놀라서 연락 왔다고. 아 생일 선물도 주식으로 줍니까? 이런 문화도 있구나. 언제 익절하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 종목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또는 뭐 이런 거는 전혀 담보되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죠. 오늘 기준으로 그럼 다시 재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얼마나 싼가 얼마나 비싼가. 네.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보시되 익절 개념은 저희는 항상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6만 원인데요. 야, 만약 친구분한테 선물해 줬을 때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이구 이거 뭐 만 원이나 올랐네. 이쯤이면 고점이겠지라고 스스로 익절을 하면 안 돼요. 아 저분은 선물이 예. 그런 걸 해봐라 그 종목 사라 이게 선물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구나. 그리고 안타깝게 내일 팔았는데 나중에 7만 원 되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러니까 예. 익절이 아니라 오늘 기준으로 재평가에서만 6만 원이다. 그럼 저희가 늘 그냥 편안하게 10만 원 10% 손절하라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 5만 4천 원이나 5만 5천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팔면 돼요. 된다. 예. 완벽한 매도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 분할 매수 3개월째라고요. 시드머니를 충전하고 싶은데 B2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3%대로 연봉만큼 대출이 가능한데 위 두 종목을 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불량 학생 같지만 고견 여쭤보면 이거는 상당히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하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소간의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B2로 가면은요.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유리한데 시간을 못 버티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B2는 시간을 못 버티게 해줘요.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뭐 여유 자금을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주식은. 예, 그러니까 적어도 손실을 감당할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연봉만큼 대출해가지고 마이너스 이자를 까고 들어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이율을 만약에 5%라고 잡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5%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다 만에 하나 또 떨어지면 마진콜 당하고 뭐 이렇게 되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어려우면 무기 하나를 잃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쫄리는 투자는 일단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르도님이 지난 여름 지지부진한 네이버 마이너스 12% 손절 포함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 뒤에 드디어 30% 이상 이익을 내고 있다고. 오, 익절 관련해 질문 드린다고요? 이익 전에 손절 기준이 마이너스 10%였다면 익절은 그 범위로 이건 맨날 한 얘기인데 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10% 유지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표르더님이 굉장히 잘하신 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익을 낸 거에 저는 바탕이 저 손절을 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계속 갖고 있었다면 막 마이너스 30% 막 이렇게 났을 텐데 네. 저걸 손절을 잘해서 이익을 저렇게 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익이 됐으니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익이 난 상황 속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시는 것처럼 고점에서 10% 정도 빠지면 이제 거기에서 매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프루드님 이제 하면 되는구나. 매일 경제신문 보며 시장 따라가고 있다고. 이전에는 광수형님께서 뉴스 보고는 투자 결정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제지 투자 활용법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경제지를 볼 때는 그러니까 경제지가 좋은 이제 정보와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제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가 많이 나온 뉴스를 보시고 그리고 그래프를 중점으로 보셔야지 그 워딩을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워딩으로 보면 대부분 뭐 기자들의 추측성 기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낚시. 전문가들의 네. 의견이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숫자라든가 아니면 그래프가 그래서 많이 들어간 기사가 좋습니다. 그게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수 경제지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특정 기업 막 죽이려고 하는 애들도 있더만 반복적으로. 그럼요. 이번에 또 걸렸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선행 매매해놓고 짜고 뭐 좋은 보도 내고 또 반대로 경쟁사 죽이려고 악의 보도 내고 이번 지금 수사 한 20명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만화방부터 시작해서 두 분 나오는 여러 코너가 있는데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경제지는 숫자 뭔가 그래프 이런 객관적인 자료 그런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단타로 이렇게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지금 시장이 변화의 일종의 계속 투자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뉴스에 막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좋습니다. 최송희님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 상승 중이라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관련주 선택이 참 어렵다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 ETF 안에 무슨 종목이 들어있는지. 근데 일단은 AI나 전력 관련한 걸 모아놓은 거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느낌에. 예. 그리고 네. 선생님 질문, 최송희 씨 질문처럼 그 안에서 본인이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저 섹터를 고른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참 선택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 ETF를 해 놓으시고 그렇지. 그 안에서 효자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마음에 드는 애를 찾아보세요. 시간을 갖고. 막 저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한전선 막 이런 여러 주식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네네네, 전력주가 그런 맞습니다. 거죠. 자, 사이닝 73님 질문. 장이 좋으니 계속 매수하게 된다고 애수금 10% 남긴 상태인데 이러다 조정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다고요. 조정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정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조정이 올지 안 올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습니다. HYY님 오뚜기 자사주 생각해서 10% 손절 버티고 있는데 손절이 답일까요? 오늘 10% 넘어섰습니다. 오뚜기. 잠깐 다음 거 좀. 다음 거 한번 할까요? 먼저 예. 다른 걸 먼저. 보라돌쌈님 먼저 말씀해. 혹시 엔터 섹터는 한중 회담 후 소식이 있을까? 이게 내일 관심사죠, 사실. 그러니까 이 한한령이 핵심인데 한한령이 이제 어떻게 풀리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저는 예상하기가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두 분이 이제 정상이 만나면 그 전에 물밑에서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번 뭐
내일 봐야 한다 이거죠. 예. 일단은 기대는 해볼 만한데 확신은 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는. 그다음에 김미연님 주화갑니다. 코덱스 200 ETF랑 타이거 200 ETF를 샀습니다. 뒤늦게 같은 거라는 걸 알고 당황해서 질문드려요. 하나를 팔고 옮겨야하는지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름이 헷갈렸어. 아, 이게 같습니까? 네. 같죠.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같은데 비중이 좀 다르긴 해요. 아, 근데 거의 비슷하다 네, 구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투자 비중이 이렇게 예를 들면 코덱스 200하고 타이거 ETF하고 약간 달라요. 아, 비중이. 그래서 조금 똑같지는 않아요. 다른데 굳이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만 이왕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냥 두 개 다 가져가시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이광수 대표는 주식이 상승할 거라고 보니까 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ETF가 좀 조정은 있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요. 나쁘지 않다. 그럼요. 좋다 이 얘기입니다. 네, 2차 전지 좀 분석해달라고 신승철님.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최근에 진짜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 전에 2차 전지 지금 아직은 아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어쨌든 좀 오르고 있어요. 손실을 조금 만회하고 있죠.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많은 보십니까? 분들이 이제는 근데 이제 오르는 와중이니까 여기서 뭐 팔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새로 투자하기는 전 좀 부담스러워요. 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네, 좀, 네. 근데 오케이. 이제는 절대 이게 막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랫동안 갖고 있지는 또 마라. 말아. 예,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업황이 확 바뀌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2차 전지의 이 겨울을 어떻게 벗어나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AI 데이터 센터에 ESS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들어간다.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AI 웨이브에 같이 탑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본격적인 봄은 어쨌거나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좀 터져야 되는 상황이고 뭐 어쨌거나 지금은 이 정도 호재만으로도 일단 기존의 긴 겨울을 뚫고 올라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뭐 아까 동일한 내용인데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분간은 조금 올라가는 가지고 걸 있고. 지켜보시되 새로 투자할 정도는 아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시죠. 네. HYY님 오뚜기 자사주 생각해서 아까 그 얘기. 거기 좀 알아봤나요? 오뚜기? 좀 다음 질문 중에 이쪽에 있는 질문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찾아본 거고요. 아, 그래요? 근데 잠깐 오뚜기 질문은 뭔데요? 잠깐만. 10% 손절 버티고 있는데 손절이 답일까요? 오늘 10% 손절이 10%가 넘었다고요? 그럼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원칙은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그 경우의 수를 이제 감안해서 오뚜기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해서 저게 이제 소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아마 그걸 이제 보고 투자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어도 조금 돼? 이제 다르게 판단하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는 사실은 내가 기계적인 차원에서 그냥 10% 이상 빠지면 무조건 팔 거야.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회사가 라면이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서 샀는데 라면이 안 팔린다는 소식은 아직 없어요. 내가 예상했던 그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 속에서 10% 정도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긴 해요. 아직 10% 정도니까 조금 가지고 있어라. 그런 조언을 때. 그 오뚜기도 어렵긴 미국에 한데. 많이 수출하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오뚜기가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이나 그치. 뭐 이런 것처럼 빵 터지는 건 아직 안 안 나왔는데 꾸준하죠. 근데 오뚜기 진라면 뭐 이런. 꾸준하고 망할 회사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10%씩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잠깐 붐이 뭔가 이제 조정되는 느낌이라고 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아까 저 슈퍼챗 보내신 분들 소개 안 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더 워드 디스 더 월드 뭐 이렇게 돼 있네. 네. 지수 ETF 투자 방식이 이제부턴 절대 금액이 중요하고 에이펙 이전까지 해 놓으라고 하셔서 지난 며칠 동안 여유자금 전액을 한 번에 집중 매수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이던 평균 매수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예상과 달리 앞으로는 속도가 느리고 조정도 온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괜찮겠죠? 상승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고 그게 뭐 하락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기간이 또 짧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투자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또 공부도 이런 기회 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정확하게는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도체 섹터 ETF, 뭐 음. 원전 섹터 ETF 이런 거는 종목을 여러 가지 묶어놓은 거잖아요. 예, 그 예, 종류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ETF는 그냥 종목 매매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빠지면 빼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이제 시장 전체를 사는 예, 지수 코스피 아까- 200 지수를 예, 그런 거. 추종하는 그런 ETF는 예.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부터 우리는 5천 간다 이 그렇지. 정도 안에 그럼 넣어놔야지 그냥. 그걸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뭐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굳이 팔 필요 없다. 그치. 5천까지 가는 길에 있으니까 맞아요. 매수를 그냥 정기적으로 하시든 몰빵하시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5천 갈 건데 일부러 계속 분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박신웅 대표한테 불만 있어. 네. 어차피 만 가는데 이래야지 계속 5천이야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차피 만 갈 건데 그렇지. 지금 여윳돈이 있고 다른 투자 대안이 없으면 예. 내가 왜 계속 돈을 남겨놔야 되냐? 예. 그러면 금액을 늘려서 예. 지수가 조금 낮을 때라 조금이라도 더 낮을 때 우리는 그 5천을 믿는 사람이니까 넣어 놓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유미코 루시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이제이 묘명심님 덕분에 퇴직연금도 주식 투자도 매우 핫하다고. 근데 AGNC 있잖아요. 약 1200 정도 투자 중인데 국장으로 컴백하는 게 어떨지 9달러 수준이라 손해는 아니라고 배당 일 지나서 컴백 어떨지. 아니요, 저건 투자의 성격이 좀 다른 다르죠. 거예요. 저거는 배당 투자하고 복리를 쌓아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라. 예, 그냥 계속 네. 갖고 계시고 배당 받으시면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 좋다고 봅니다. 연 뭐 12%, 15% 이러잖아요. 예. 예. 자, MJ님 내년에 만기되는 정기 예금을 기다리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다. 중도 해지하고 한 3년간 쓸 일이 없는 돈이라 코덱스 200 TR에 넣으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TR은 내용이 같은 거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기예금은 저도 추천 안 드립니다. 안 하지. 네, 안 드리고요. 네. 어쨌거나 미국발로 금리가 낮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낮아지려고 하다가 지금은 안 낮아지고 있어서 요새 조금 금리 시장이 조금 피곤해졌어요. 우리 시장이. 왜냐하면 미국 낮아지니까 낮아지고 우리도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낮춘다고 흐름을 잡아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자본시장 좋아지고 있고 일단 부동산 대책으로 그쪽으로 쏠리는 흐름 조금 차단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분기 성장률 1점이 나오면서 최악으로 경기가 흘러가진 않네. 그런 느낌이니까 뭐예요? 잘하면은 금리 안 낮출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금리에서 최근에 예측했던 것과 조금 반대 방향으로 미묘한 흐름이 현재 솔직히 생겼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는요. 어쨌거나 그렇다고 쳐도 그 정도 정기예금 금리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대세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일단 추천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새롭게 드는 사람은 네. 주식을 옮겨가는 게 맞고. 그럼요. 오래 들었으면 네. 약간 해지할 때 네. 손해 보는 게 좀 있거든 금리를. 예. 네. 이제 그걸 감수하고도 할 거냐 이거는 예, 이제 예. 판단을 잘 해봐야죠. 그 판단을 잘 해보시되 개인적으로는 뭐 빼는 게 낫지. 내년에 만기면은 네. 너무 기니까 빼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200하고 코덱스 200 이든지 TR? 뭐 TR은 잘 모르겠다 이거. 쫓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 네, 똑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 TR이 이제 토탈 리턴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수를 쫓아가는데 그 지수 안에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서 중간중간에 그 종목을 사야 지수하고 똑같이 맞출 거잖아요. 예, 복사를 할 거잖아요. 예. 거기서 배당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수익이 나오거든요. 잡수익들이. 예. 그거를 총 수익으로 다시 거기다 또 투자하는 거예요. 추종하는 상품 대상은 똑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잡수익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지수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데 내용은 그래서 수익률 조금 미세하게 다른 대신에 보수가 조금 또 달라요. 둘 개나. 이런 것만 조금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큰 틀에서는 뭐 같은 대상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정우님 그 대북주 있잖아요. 남해학이나 막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주목받을 수 있는 이벤트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없어졌으니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갔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정치 이벤트가 가장 컸는데 어쨌든 북미 네. 북미 회담이 조금 잘 안 됐으니까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 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호재가 많아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감안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에이펙을 놓고 멍청하게 기다리는 분과 트럼프가 오니까 북미 그러면 남북의 어떤 훈풍 이렇게까지 계속 생각하시는 패턴 너무 좋은데 예. 재료가 소멸이 됐잖아요. 단기간에. 그럼 바로 또 이렇게 또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투자인데 그렇지.
된다며 나는 그래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그렇지. 거예요. 6개월 1년 기다리고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예. 고래밤님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나는 저 나쁜 놈이라고 봐. 투자하고 싶은데 미국 주식이다 보니 시간대도 안 맞고 네. 세금 및 환전 등등 문제로 팔란티어 관련 국내 ETF 상품에 투자했는데 괜찮은지 점검해 주세요. 근데 나쁜 거죠. 나쁜 건데 힘이 세지 근데 그렇죠. 영향력이 세지 네네. 무시를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재미삼아 저번에 그런 네. 얘기 말씀드렸고 한번 우리가 재미삼아 조금씩 사보자. 근데 ETF 사셔도 됩니다. 근데 네. ETF의 팔란티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미스님이 현대차 장애 처분 소식 들리던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충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던데. 예. 네, 그러게요. 그다음에 헬로 JJ님 익절 가는 정고점에서 10% 빠진 기준으로 손절 가는 매입 평가 단가에서 10% 빠진 기준으로 잡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손절 기준은 알겠는데 익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전에 익절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상승장이어서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장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은 절대 안 판다. 네. 언제 판다? 고점에서 10% 이상 빠질 때. 네. 그러니까 고점에서 10% 이상 빠질 때는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 투자할 때 손절가 얼마, 목표가 얼마 이렇게 맨날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시작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10,000원에 사면 9,000원에 빠지고 11,000원 되면 팔아야지. 이게 왜 팔아? 너무 고정관념으로 돼 더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마치 진짜 이철가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틀린 생각이라는 근데 왜 거예요. 방송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모든 경제 방송에 종목 추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명하게 해야 예. 주목을 끄는 거야. 딱딱딱 얘기를 해야. 우리 같이 방향성 얘기하고 이렇게 네. 하면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어떤 전문가분들은 자기를 저격하는 건가 싸우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진짜 전문가 아닌 분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많아. 그분들이 뭐 제가 정해드립니다. 손절 익절 얼마입니다. 이거 잡고 들어가시고 이 밴드 안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서 이런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네. 올라가는 걸 왜 팝니까? 이거 중요하다. 주디님이 현대차 지금 구매해도 될까요? 코스닥 150 팔고 코덱스 200으로 매수하는 게 더 나을까요? 현대차가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고 어쨌든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관세 협정도 되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들을 좀 봐야죠. 큰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처럼 시세를 크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부분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보틱스라든 로봇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지금 시대의 큰 흐름에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악재에서 벗어난 정도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거를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나오면 이제 대응하면 됩니다.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근데 현대차가 못하지는 않아요. 어디 한 구석 못난 구석이 없어요. 요즘에 현대차 다 좋아. 예, 모범생이에요, 사고. 솔직히. 뭐 장사도 잘하고 차도 잘 만들고 저 하이브리드 도전도 잘하고 있고 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얻어 터져도 다른 시장에서 수출 만회하면서 글로벌리하게 세계 경영도 잘하고 있고 뭘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만족이 안 돼. 우리가 2살짜리 애는 엄마 이 소리만 해도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막 박수를 쳐주는데 대학원 정도 되면은 박사 따고 취직하고 이래야 박수 쳐주거든요. 그 체급에 맞는 또 다른 청사진, 더 큰 비전을 보여줘야 저평가가 본격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이치 레이님 수급 관련 주린이 첫 질문입니다. SK 하이닉스처럼 외국인 매수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요즘처럼 외국인 매도로 돌아서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외국인 매수 대 vs 기관 매수. 그러니까 어디가 많으냐? 둘이 같이 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외국인 매수 대 기관 매수. 주가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다. 근데 이건 요거는 궁금할 수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벌어졌던 현상을 그냥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누가 사서 여태까지 이렇게 쭉 끌고 왔냐면 외국인이 사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사서 끌어올릴 줄은 솔직히 조금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많이들 놓쳤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야, 나 삼성전자 6만 원에 들어갈 걸 7만 원에 들어갈 걸 나 여기까지 왔네. 그러고 그냥 잊어먹으면 그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기관들은 삼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못 담았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못 따라갔다. 그러면 뭐냐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지수까지 같이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면은
지수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고 자기네들이 삼성에 하이닉스 들어가 있는 뭐 국내 주식형 펀드니 뭐 이런 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얘네들도 그 수익률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 왜 그거 안 들고 있어? 늦게라도 쫓아가야지. 싱크를 맞춘다고 하거든요. 네, 시장을 맞추는 거죠, 지수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관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늦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현상은 그렇게. 근데 돼요. 기본적으로 그 허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의 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을 기관들이 살 때는 뭐냐면 그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사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시가총액 비중에 예를 들어서 10% 정도 네. 차지하고 있단 예. 말이죠. 근데 내 펀드에서 10% 이상을 못 산다고요. 그래서 SK가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면 기관 펀드의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못 사거든요. 유일하게 그 한계가 없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아 그래요? 삼성전자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면 20%만 펀드에서 사는 게 아니라 30%, 40%, 50%도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다른 종목들은 한 종목을 너무 많이 사면 아.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살 때는 이상으로 사지 못합니다. 네. 기관들이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엄청 올라서 펀드 수익률이 상대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 펀드에 가입한 분들은 수익률이 되게 낮을 거예요. 지수는 이렇게 올랐는데 내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지? 아. 그건 SK 하이닉스를 충분하게 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도 풀어줘라. 아 그래요? 어. 그게 현안이구나. 예. 근데 이제 풀어주면 기관들이 엄청 사겠죠. 이제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풀어주는 권한은 누가 있어요? 금융이나 뭐 이런데 아니, 이제 조금- 증권 뭐 조금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이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수를 조정할 때는 종목별로 이렇게 해라. 개별 펀드를 할 때는 최대 종목을 몇으로 해라. 그 다음에 벤치마크랑 비교해서 계류를 얼마 이내로 해라. 이렇게 좀 규정들이 복잡해요. 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어떤 펀드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차 싶어가지고 못 간 것도 있고 그걸 또 우회적으로 뚫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사모 같은 것들은 잘 따라가는 애들도 있고 이게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아무튼 예. 근데 그런 상황이라 외국인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외국인들이 편하게 쭉 땡겨온 이 시장에서 기관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늦게 따라갔든지 못 따라갔든지 요 차이가 지금 현재 벌어져 있어서 뒤늦게 헐레벌떡 쫓아가는 애들도 좀 있고 요런 현상이다. 이런 근데 얘기죠. 보통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는 형태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좀 그런 패턴인가요? 외국인들이 먼저 많이 사는 종목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기관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는 종목들 이렇게 소팅해 보는 예, 것도 좋고 예. 평균적으로 이 회사의 그래프를 쭉 그려보시고 뭐 한 3년치든 5년치든 예. 쭉 그려보시고 그때마다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같이 그려보세요. 예, 예, 그러면 예. 아 얘네들은 외국인들이 올릴 때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구나. 싱크가 맞는 종목이구나.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예, 종목이 그게 있구나. 과거 사례가 보면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뭔 뜻이냐면 외국 애들이 사고 싶을 때 얘네들을 늘려사서 끌어올린 경험이 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만약에 돌아오는 장이라 그러면 옛날에 톡톡히 정해봤던 애들 먼저 픽하고 그러겠네. 그건 자기 지분율하고 시장가 끌어올리는 거하고 싱크가 좀 맞겠지. 그래요. 이런 것들은 추려보는 건 재미가 있죠. 이거 팁이다. 굉장한 팁이다. 자 질문 이제 두세 개만 받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갖고요. 이장님 뭐하노? 젠통 당선 날부터 주식 입문해서 개별 종목 사고 파는 연습, ETF 계좌 개설까지 했다고. 연금저축 IRP 먼저 채우고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이 정석인가요? 뭐 질문이 좀 어렵고 뭐 농업인 소득증빙 그런 것까지는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안 해봐가지고 참고해서 시키는 대로 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좀 줄여보면은 연금 IRP를 먼저 하고 개별 종목 하는 건가요?라고 하셨는데 그런 법칙은 없고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연세가 어떤 연세인지 모르겠는데 연금을 먼저 준비를 해서 노후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조금씩 그 계좌를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젊다. 나 아직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바로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EJK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9가지 종목이 다 20% 이상 올라요. 뭔 말이야? 올라요 정리해야 하는데 기준점이 어떻게? 20% 이상 다 올랐는데 예. 정리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뭘까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오르는 주식은 안 판다. 떨어질 때 판다. 네, 그건 계속 말씀 네, 주셨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현님이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느껴지는데 최근에 흐름이 바뀐 건가요? 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흐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익 실현? 근데 그동안 속도가 좀 빨랐기 빨랐다? 때문에 이익 실현보다도 약간의 그러니까 조정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성격이 많은데 이제 롱펀드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좀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민이 유한양행 모아가고 있는데 바이오주가 오르는데도 유한양행은 하락만 하고 있다고? 다행히 오랫동안 모아서 마이너스 1% 수준이라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의외로 유한양행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회사는 좋잖아요 원래 유한양이. 예, 좋은 회사고 예, 또 배당도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해놓은 회사인데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근데 이참에 그냥 우리가 토막 상식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유한양행이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한국 사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재벌들 저 대주주 저것들이 회사를 쥐락펴락하고 네. 이래가지고 예. 많이들 우리가 공격을 해요. 예. 그러면 주인이 없어. 주주가 주인이야. 이런 회사들은 그럼 잘 나가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그게 자본주의 토양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예. 그 반대 주주 자본주의가 잘 돼 있으면 그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KT. 김건희가 들어와 가지고 뭐 임원을 가라 빼내 만에 난리죠. 예. 포스코 어때요? 예. 국민주로 바뀐 이후로 예. 정권에서 꼽으면 꼽히는 대로 하면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유한양행도 그 창립자 그 유일한 박사의 그 그렇죠. 창립 이념은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자식들은 사실 거기 개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주주 자본주의가 잘 되고 있는 회사인가? 이제 소송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너서클에 있는 몇몇 그 쉽게 말하면 뭐 그 라인들이 혹시 이게 자기네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뉘앙스가 오해하지 느껴집니다. 마세요. 예, 유한 느껴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유한이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주주가 전횡을 휘두르는 것도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지만 거꾸로 한국 사회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그야말로 주주들이 주인 없는 회사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재미삼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비니토토님이 그 해외 결연 아동 1명을 더 하기로 했대. 수익이 많이 나서 경제 만화방 네네. 덕분이래. 고맙다고 아유, 인사 주셨네. 저희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2473님 마린의 이분이 마린 2473님이 뭐라고 하냐 해남 꿀고구마 샀다고 예. 액티브 ETF 추천해달라고. 참 재밌네요. 금융주도 좀 빠지고 있습니까? ETF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네요. 금융주도. 요즘 잘 모르겠네요.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뭐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금융주 중에서 이제 은행 은행 쪽이죠. 좀 왜냐하면 빠지고요. 예. 그렇지. 왜냐면 왜냐면 저 증권은 잘 나가잖아. ETF를 들어가면 금융 ET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은행주들이 주로 있구나. 비중이 많으니까. 증권랑 같이 있구나. 지금 은행이 안 좋아서입니다. 그렇죠. 은행이 근데 왜 안 좋을까요? 부동산 때문이요. 예, 부동산에서 대출 규제하니까 이제는 어떤 수익에 대한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또 주식으로 많이 빼가잖아. 정기적금 주식으로 많이 옮겨가잖아. 그래서 은행들이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막 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동안 돈 번 걸로. 네, 그러면 또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주를 세 개로 보면은 은행 섹터 하나 있고 증권 섹터 있고 보험 섹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말하자면 업황으로 보면은 지금 약간 못 가고 있는 게 은행 쪽. 아까 그런 사유 때문이고 증권은 오히려 주식이 좋아진다 뭐 한다 하니까 괜찮고 괜찮죠. 위탁매매 수수료 좀 들 것 같고 그 증권주 안에서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자사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애들 호재 있는 애들 좀 발견해 보시고요. 보험은 전체적으로는 뭐 또 뭐 특별히 볼 건 없어요. 없는데 어떤 그룹과 관계된 보험사는 재미있는 이슈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건 한번 봐주시고요. 예. 그럼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광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당분간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연말까지.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이제 올랐던 지수의 속도는 절대 안 나온다. 그 정도 가파르지 않다. 네, 대신에 그래서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라. 그래서 아까 소개를 좀 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오늘 하신 거예요? 네. 네, 박신 대표께서도 오늘 하신 말씀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조정은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다행인 거는 큰 이벤트를 한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를 그나마 무사히 잘 넘겼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이광수 대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또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익이 막 많이 났거나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흥분돼 있어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차분하게 평정심을 가지실 필요가 유지해야 있고요.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한 달에 2, 3% 수익을 내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지. 그럼요. 연간 20% 30%인데. 근데요, 보세요. 지수가 지금요, 지수가 70% 올라 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는 흔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도에 대해서 너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기대를 일단 조금 줄이고 다시 또 일상으로 좀 돌아가서 한 2% 3% 내는 그 수익들을 찾아기면 재밌겠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평가된 주식들에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 3% 수익 낸다고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근데 너무 지금 야 그거 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화끈해. 그리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안 돼요. 한 그럼 두 배는 오래 못 먹어야 하신다요. 먹은 것 같다니까, 오래 못 우리나라 하세요.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인버스, 곧버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를 못 믿고 비판만 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주변에 있습니까? 곡소리 났던 친구들? 그런 없어요? 주변에는? 근데 뭐 우리 주변에는 뭐 네. 저희 주변에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제 질문 다 소화했나요? 네. 다 했죠? 예. 자, 끝으로 한 말씀씩. 아, 참. 저기 그 우리 21일 날 그 하는 거 하나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웹자보. 21일 날 그 국회에서 행사합니다.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7시부터 행사하는데 6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경제 전망하고 투자 전략 관련해서 우리 이광수 대표님, 박신우 대표님 모시고 김용만 의원실에서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하니까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14일 날 1월 14일 날 전주에서 또 전북을 위한 주식 투자 주식 아가방 열립니다. 이광수 박시동 두 분 행사하고 저하고 또 안호영 의원이 같이 토크도 하니까요. 전북권에 사신 분들은 그날 14일 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합니다. 박시영TV.com